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오늘은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닥터 일렉 박사님은 동물 영양과 토양학을 전공하신 수의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박사님이 직접 이렇게 쓰신 책이 아니고 강연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셨는데 그 강연을 녹음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약간 번역에도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책 그 종이 질도 굉장히 좀 허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한번 이거 책 한번 사서 읽어 봐야지." 그러신 분들이 다소 그런 면에서 실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은 질병과 반건강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굉장히 저렴한 비용, 즉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책이 되겠고요. 사실 닥터 웰렉 박사님은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오르셨던 분인데 이제 이런 자신의 그 어떤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비타민 미네랄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강연을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12년 동안에 동물 17,500 회, 454 종의 동물을 부검을 하고요. 또 동물원 근처 주민을 3천여 명 사체를 부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알아낸 것이 바로 이거죠. "모든 동물과 사람의 자연사의 원인은 영양 부족이다." 네. 여기에서 영양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36 쪽에 우리 인간은요, 매일 60 종의 미네랄, 16 종의 비타민, 그리고 12 종의 아미노산, 3 종의 필수 지방산, 이렇게 90여 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사를 통해서 모두 공급하여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10여 가지의 그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미네랄이 고갈되기까지는요 5 년에서 10 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5 년에서 10 년, 10 년도 굉장히 길고요. 5년 이상 연장을 한 땅에는 미네랄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질소, 인, 칼륨 이걸 계속해서 농토에 뿌리기 때문에 수확량은 늘겠죠. 하지만 미네랄은 바닥이 나고 말고 그 미네랄을 이제 흡수해서 그 몸으로 이 액체로 가지고 미네랄은 원래 광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자신의 몸으로 흡수를 해서 이 액체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채소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에게도 미네랄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죠. 자, 여기 82 쪽에 보면 "식물은 자체적으로 미네랄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토양에 더 이상 미네랄이 없다면 식물에도 미네랄이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체적으로 미네랄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양에서 광물로 된 미네랄을 자신의 몸으로 끌어올려서 액체화하는 식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땅에 토양에 미네랄이 없으면 식물에도 미네랄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네랄 결핍증에 걸린다는 얘기죠. 자, 한 예를 들겠어요. 제 이분이 매년 그 10만 명의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이나 연습 중 혹은 그 직후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은데 그게 차량 사고의 2 배래요. 근데 인제 젊은 운동선수들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인제 약간의 조사를 해 봤다고 합니다. 그 13 세에서 30세 사이에 잘 훈련된 경쟁력 있는 운동선수 29 명이 연습 중에 쓰러져 죽었는데 이게 바로 35%가 구리 부족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제 우리가 구리 부족 현상은요,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뭐 물론 인제 이 구리는 굉장히 이게 동맥류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동맥류에 필요한데 구리가 없으면 머리카락에서 갖다 끌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레지 로이스 선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연봉 800억 대래요. 근데 요 보스턴 셀틱스 구단의 27 세인데 이 선수가 이렇게 게임이 끝나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인제 연봉이 800억 대니까 구단에서는 이 선수를 살리려고 1 인당 100만 달러를 들여서 심장병 전문 그 팀을 만들어요. 그 TF팀을 만들지만 이 팀에서 결국에는 해결을 못하고 죽습니다. 2차 심장마비로 결국 죽는데 부검을 해 보니까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늄 고갈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제 이 심장이 이렇게 심장도 심장의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육이 이완 수축을 하려면 바로 이 마그네슘과 그리고 또 칼슘이 필요하고 이 심장이 박동을 하려는 셀레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셀레늄이 고갈되어서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제 주변에도요. 운동 열심히 해서 자신의 건강을 굉장히 자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근육을 만들고 또 근육도 면역력과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조 영양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릴 때요. 60 가지의 필수 미네랄이 함께 배출이 돼요. 물론 땀을 흘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도 배출이 되지만 60 가지의 필수 미네랄이 함께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칼륨, 셀레늄, 구리, 마그네슘, 크롬 이런 것들이 밖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셀레늄이 고갈이 되면 심근증에 의해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높고요. 구리가 고갈되면 아까 동맥류 걸린다고 그랬죠. 크롬, 바나듐 이런 것들이 고갈이 되면 당뇨에 걸리고요. 크롬에 대해서는 제가 당뇨 이야기할 때 수시로 말씀드렸죠. 이 크롬이 인슐린 수용체, 그러니까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용체와 인슐린이 만났을 때 크롬이 있어야 비타민 B3와 크롬이 있어야 이 수용체를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롬, 칼륨이 고갈되면 뇌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60년 전인 인제 1936 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인제 사실 그 뒤로 그 동물들은 이 비타민 미네랄을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사료에 넣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웰렉 박사님 그 아버님도 축산업을 하셨는데 그때 비타민 미네랄을 사료에 이렇게 섞어서 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인제 공교롭게도 우리 인간은 기적의 약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설파제 특히 페니실린 뭐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조성이 되고 그렇게 흘러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동물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바로 우리 인간은 5대 영양소와 산소가 있어야 우리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 탄단지는요, 사실 타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작과 불에 비유하면 장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인 거죠, 재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재료. 근데 이 비타민, 미네랄, 태우는 영양소, 즉 불이 없다면 장작은 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단지를 많이 먹은 만큼 비타민, 미네랄을 그만큼 많이 먹어 줘야 대사 활동이 일어나서 에너지로 되는데 탄단지는 많이 먹어 주고 비타민 미네랄을 그에 못 미치게 먹어 주니까 이제 '우리 몸의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4%만 필요한 정말 4%만 있으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 미네랄이죠. 이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도 꼼짝 안 하고 효소도 꼼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냥 뭐 몇 가지 그냥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요거는 표를 그려 봤어요. 요거는 이동환 님의 이기는 몸 자주 나오죠. 이기는 몸 아마 환자혁명 이런 책들을 자주 제가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몸에 간 해독의 단계가 나와요. 저도 이 이기는 몸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1 차, 2차 해독이 돼요. 완전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때는 비타민 B 복합제가 다 필요해요.
2차 때는 황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 인, 비타민 A, C가 필요한데 이 한번 이걸 가지고 좀 살펴보면 우리 인체는요. 생명에 직결돼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가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이 그 세포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필수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제 그 셀레늄, 인 이런 인 예를 들을게요. 인이 있어요. 근데 인이 이체 해독 때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인은 어디에 많으냐면 관절에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관절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아 구리. 구리는요 우리가 아까 그 동맥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구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 머리카락 좀 휘어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근데 간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구리를 끌어다 쓰는 거죠. 자 요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표인데요. 네. 바로 다이어트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표에서는 탄단지가 소화가 되면서 아미노산, 포도당, 중성지방 뭐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서 다 필요한 게 에너지 생산 그 탄단지를 먹고 얘네가 아미노산, 포도당, 중성지방으로 바뀌면서 이 TCA 회로를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요소에 1 부터 12 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1 부터 12 까지 이거를 우리는 비타민 B 복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의 아주 잘 훈련된 군대와도 같아서 하나만 없으면은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인슐린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영양소 볼까요? 네. 이거 인제 그 세포 수용체라고 그랬는데 정상 세포에는 인슐린 전용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가 좀 까다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슐린과 세포가 만나려면 이렇게 칼슘,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크롬, 비타민 B3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인제 부족하면 우리 혈액에 당이 남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퇴근하지 못하는 인슐린이 혈관에 남아 있으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그런 당뇨에 걸리게 되는 거죠. 활성산소 계속 제가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활성산소이죠. 특히 지난 그 심혈관 질환 이젠노라고 하는 그 책에서 활성산소 애노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애노에 대해서 인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처럼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운명적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숙명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또 우리 몸이 그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영양소보다 더 많은 것을 막 우리 몸에 넣어 주고 이것도 인제 스트레스니까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아연불이 망간 네. 요거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 SOD 요 조효수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철분,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 카탈라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영양소예요. 셀레늄은요. 활성산을 없애주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이게 활성산소 없애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튼튼 관절이 필요한 영양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관절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 관절은 그 연골 속에 관절액이 있어요. 근데 이 관절액이 32 도예요. 근데 이 왜 우리 어르신들 무릎 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관절액이 원래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혈관이 없어요. 모세혈관이 없으니까 관절막에 있는 모세혈관 관절막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영양을 이제 관절막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 모세혈관에서 인제 영향을 받으면 그 영양을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움직일 때 이렇게 펌프하면서 우리 관절액 쪽으로 영양을 넣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때 인제 이 관절액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요. 물, 콜라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단백질, 당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도 역시 비타민 C, 아연, 구리가 얘네들을 잘 돌아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여성 호르몬 저는 제가 먹고 있는 이 가루 형태의 이 비타민 미네랄 즉 인제 주스
먹 주스로 마시는 비타민 미네랄 이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케어를 해 드리고 있는데, 특히 여성 호르몬 균형에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리통, 그리고 또 난소에 문제가 생겨서 생리가 불균형해지는 경우, 혹은 인제 난임 뭐 이런 것까지도 모두 여성 호르몬 균형에 관계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건강 코칭사로서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요. 아직 결혼 전인 그러한 아직 결혼 전인 그런 여성분들에게 이 자궁 쪽에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있는데요. 자궁 내막증으로 수술을 결혼하지 않았는데 권하는 그러한 병원도 있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났었는데 어쨌든 제가 권해 주고 이걸 케어해서 자궁 내막증도 완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 B 복합체는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바로 혈액 세포력을 강화해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 세포력을 강화해 주니까 생리 전 증후군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리통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3달 만에 없어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한 1년 만에 조금씩 이렇게 사라져서 없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타민 D는요. 호르몬 생성 유지와 골밀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 E는 몇 번 이야기하고 있죠. ACE, 강력한 항산화제라고요. 다음에 마그네슘은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계를 이완해 줘요. 그리고 아연은 생리 주기 조절과 생리통을 예방해 줘요. 아연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셀레늄은 생식력에 관여를 하고, 요오드는요 원래 분비샘 미네랄이라고 했잖아요. 난소뿐만 아니라 우리 입속, 혀, 설, 그리고 또 난소, 그리고 갑상선, 전립선, 유방, 이쪽이 다 분비샘이거든요. 요때 요오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요오드가 환경 독소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런 환경 독소로 인해서 요오드가 고갈이 되면 인제 이렇게 난소라든지 뭐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분비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메가3는 호르몬 생성에 필수 지방산이고, 이 오메가3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오메가3가 염증 제거에 실제로 약으로 처방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울증이요. 제 주변에도 우울증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앓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우울증이 우리가 사실은 몸에서 오는 거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세로토닌, 도파민, 멜라토닌, 얘네들이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의 이상으로 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 이거, 여러분의 그런 어떤 정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채워주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제 이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장이 안 좋으세요. 그건 당연한 건데요. 장에서 세로토닌이 70-80% 이상 생성이 되고 저장이 돼요. 도파민 호르몬 뭐 이런 모든 호르몬이 이 장에서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되는데, 이 장에서 이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고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세로토닌이 저장되기까지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죠. 그럼 얘가 밤에 잠을 잤을 때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인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대부분의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장이 안 좋고 그리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산균, 장이니까요. 네. 항산화 영양소, 오메가3, 미네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발달 장애, 공황 장애에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아, 저는 사실 이 발달 장애, 공황 장애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비타민 B3, 6, 12.
신 뇌신경 비타민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5 6 요거는 인제 코티솔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칼슘 얘는 인제 납을 밀어내요. 그래서 신경증 염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다음에 마그네슘 얘네는 신경계를 이완시켜 줘요. 또 수면도 지원하고요. 구리 신경세포를 강화 오메가3 세포 기능의 그 필수 구성 요소이고 신경 염증에도 굉장히 관여를 하게 됩니다. 셀레늄, 요오드, 아연 인지 기능 향상, 인지 기능 그 필수 미네랄이에요. 그 뇌세포 활동에 필수적이죠. 저희 그 엄마께서 인지 기능 장애를 좀 앓고 계신데요. 지금 한 1년 정도 드시고 계세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찾아뵀을 때 정말 저는 감동해 가지고 엄마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어 바로 전 거를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식구들이 한 대화 내용을 기억해 내시고 그거를 기억해 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 때문에 막 이렇게 눈물을 좀 이렇게 머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이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아졌다. 이게 정신이 뚜렷한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는 이렇게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면에 필요한 거예요. 크롬은요, 멜라토닌 전고체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장에서 만들어내기도 해요, 크롬이요. 크롬은 어쨌든 그 우리가 정상 그 세포의 수용체에서 크롬이 있어야 이 세포문을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죠.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이라 잠을 잘 때 체온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인제 새벽에 잠에 인제 깨시는 분들은 체온이 좀 떨어져서 즉 셀레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가 체온을 유지해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타민 D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카탈라제를 활성화하고 멜라토닌의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암의 스위치를 꺼라 해서 염증을 없애는 거고 함께 이야기 나눠 봤던 건데요. 충분한 산소, 36.5도 이상 체온, 네, 알칼리성, 그리고 면역 세포 활성화, 숙면, 운동, 스트레스도 이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땅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대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산성비, 농약, 그리고 또 뭐 하우스 재배, 오랫동안의 연작, 뭐 화학 이런 것 때문에 50 년대에는 시금치 한 단이면 비타민 C의 영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90 년대 거거든요. 이때 19 단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최근 100년 식품 미네랄 함량과 질병 발생률의 관계인데요. 1900 년대에는 사실 이렇게 혈관 질환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미네랄 그러니까 이 미네랄이 충분했기 땅에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제 지금 2020년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미네랄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네, 바로 성인병 발생률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이에요. 자, 게다가 더 슬픈 거는요. 우리는 사실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뇌, 심장, 위, 혈액 모든 부위에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항산화 효소가 뭐냐면 SOD라고 해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활성산소에 노출되면 얘네들이 와서 활성산소를 막 잡아먹는 아이들인데 이게 이렇게 네, 줄어들어서 점점 고갈이 된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우리 몸은 그렇게 해서 인제 점점 뭐 항산화 효소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콜라겐, 뭐 효소, 뭐 소화 효소 이런 것들이 점점 고갈이 돼 간다는 거죠. 따라서 현대인은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별도로 섭취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별도로 섭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 섭취를 하면 너무너무 이상적이죠. 그런데 우리 먹는 그 식품에서 섭취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땅이 이미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이죠. 사실 우리 이 책의 23 쪽에 보면은 세계의 장수촌의 장수 비결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중국, 서부의 티베트 그리고 서부 러시아 그리고 남쪽에 뭐 아르메니아, 뭐 아테지아 뭐 등등등 뭐 동남부의 뭐 티티카카 이런 데는 평균 120 세에서 140 세까지 산대요. 근데 그 이유가 빙하가 산을 깎아 녹아내리는 물로 바로 60여 종의 콜로이드 미네랄, 이건 액체 미네랄을 말합니다. 콜로이드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과 미네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과학위원회에서는요, 아까도 콜로로이드 미네랄 얘기했죠. 비타민 미네랄의 최적의 섭취는 바로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강 스프레이 이게 가장 흡수가 빠르고 주사, 네, 사실 비타민 C 정맥 주사로 인해서 암도 고치시고 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만큼 흡수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액상, 패치, 알약, 캡슐, 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 액상이 인제 지금 한6-70%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비타민 미네랄이 가루로 된 그런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여기에서 인증도 따져 보셔야 되고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따져 보셔야 되겠죠. 저는 제 몸으로 이미 그 몸의 수치로 검증을 한 그런 액상 비타민 미네랄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자, 그리고 알약 캡슐은요. 가장 흔한 것이긴 하지만 화학성, 독성이 들어가서 항상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죠. 영양제를 오래 드시면 간이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흡수율이요. 20-30% 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내가 먹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 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구리가 부족하면 동맥류 그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셀레늄이 부족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뒷부분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물론 인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책들과도 겹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미네랄 이야기니까요.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책에서 어떻게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꼭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서 이 박사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즉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을 가지고 이게 개선을 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이 건강 전도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